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교육론 네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의 탐색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누구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신 후에 이 주인공이 누군지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과정을 다시 개편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설계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체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의 접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교육과정의 접근 방법 중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합리적 접근 방법, 체질적 접근 방법, 인본주의적, 심리적 접근 방법, 개념주의적 접근 방법,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 해석학적 접근 방법, 비판 과학적 교육과정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실적으로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모형을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타일러, 타버 모형, 그다음 브루너 모형, 워커의 실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다른 말로 수구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 접근, 영교육과정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접근 방법으로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공통적인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연령대 학년이면 어떠한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또한 교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갖게 될 경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정의 방식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지식이든 경험이든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어떤 지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 과정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교육 과정이 다르게 정의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적 합리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어, 마- 어,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고요. 어떠한 인풋이 있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아웃풋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명료화하고 또 수업 내용은 목표에 일치하도록 계열화해서 학업 성취도를 목표에 맞게 목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제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학교를 하나의 사회 체제로 보는 것입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시스템은 체계와 체제라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부분들을 의미하고 체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질적 접근 방법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학생과 교사, 또 교육과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계획은 체계화된 방법, 또 프로그램, 스케줄, 자료, 설비, 인원 및 자원 이러한 요소들을 하위 요소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체가 되는 어떤 학생과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선정되고 또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하면 체제적 접근 방법에서는 그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체계화된 방법이나 프로그램, 스케줄, 자료, 설비, 인원, 자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교육 과정을 선정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의 요소로 생각하자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어떤 학생,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심리적 접근 방법은 인본주의를 우리가 앞서 철학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학생의 개성, 또 자아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학생의 활동을 조장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학생의 개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육과정 연구의 예술가의 어떤 심리적 측면을 가미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교육 현상 전반에 걸친 이데올로기 혹은 도덕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교육 과정을 학습자의 삶을 해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비판 없이 전승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분석해서 탈피하게 하고 또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판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과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사회 연장으로 간주해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학습자들의 삶을 해방시키거나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실증주의적 교육과정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모든 진리 탐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처방을 위해서 바로 교육과정에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교육을 위한 계획으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학습 활동을 그에 맞게 선정하고 또 그 학습 활동에 맞는 내용을 조직하고 또 적절한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았죠. 실증주의를 대표하는 교육과정 연구가로서 타일러와 타바가 대표적인데요. 타일러와 타바의 차이점이 있다면 타일러는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로 목적, 또 학습 경험, 경험을 조직하고 또 경험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했다면 타바는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의 진수를 포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바는 이 진술이 어떤 내용 선정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교수와 학습의 특정한 패턴을 암시하거나 혹은 명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해석학적 교육과정 연구입니다. 해석학에서는 연구의 주체와 객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즉, 환경을 조작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다라고 보았고요. 교육과정 연구는 학교와 학습이라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교육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 그것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리와 기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학적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인 맥락 또
그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또 그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표는 주체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 개인이죠. 또 그 행위를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암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알미라고 하는 지식과 삶이라고 하는 실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또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또 교육과정이 무엇이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교육과정 탐구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느냐, 즉 교사와 학생, 또 환경과 지식,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야 한다. 또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탐구의 수행 과정, 이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판과학적 교육과정입니다. 비판과학적 교육과정은 갈등 이론의 갈등 이론이 바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는데요. 갈등 이론을 통해서 비판과학적 교육과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이 발생하고 정립되는 생활세계의 생산관계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사회적 구성물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지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형성과 정립에 순수한 학문적, 인식론적인 계기만 작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영향력이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또 교육과정 경험의 의미, 또 그것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되씹어보는 그러한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창출해낼 수 있는가, 또 학교는 권력과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성주의적인 교육과정 접근법입니다.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적인 교육과정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에서는 주관주의적인 지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화된 지식이 아니라 주관화된 개인의 경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탐구 활동이고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즉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고, 또 그러한 과정이 곧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또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것과도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또 자기 성찰의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접근법이 바로 구성주의 교육과정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많이 돋보일 수 있고 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접근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러, 타바, 브루너, 워커, 아이즈너의 모형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모형은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증주의적 교육과정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 목표의 수립, 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어떤 4가지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봅니다. 또 목표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처방적 모형이기도 하고요. 연역적 모형이고 또 직선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에 그것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사후 평가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앞세웠기 때문에 연역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육문법 수립에 있어서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 또 현대 사회의 필요와 요구, 교과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타일러의 모형부터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의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과 또 어떤 과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하였습니다.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지, 또 기능과의 합의성이 있는지, 즉, 그 주체가 보여주기로 한 기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인지, 또 포괄적인 목표인지, 즉 어떠한 기능과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일관성이 있는지,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목표를 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려고 하는 목표와 그 내용과 활동,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달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게 성취 가능한 건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는 않은 건지, 특히 달성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도전적이어서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성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목표를 세우면은 적합하지 않겠죠. 또한 어떤 실제 활동이나 그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하면 그건 적합한 목표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 기능, 포괄성, 일관성,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내포하는 그런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습 경험 선정의 일반 원칙으로 기회의 원칙, 만족의 원칙, 학습 가능성의 원칙,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의 원칙을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기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학습 경험을 꼭 기회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족의 원칙은 그 학습의 경험이 학습자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학습 가능성의 원칙은 그러한 경험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고요. 1목표 다 경험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지, 또 1경험 다 성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다양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경험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한 타일러 모형이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유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관적인 그러한 목표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나 웨이스트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논리적, 합리적 절차를 제시해서 따라하기가 쉽고, 또 평가에 있어서도 평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광범위한 종합성이 있고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타일러 모형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바의 모형입니다. 타바의 모형은 귀납적인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귀납은 그러한 결론이 마지막에 이제 제시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표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든 학부모든 교사든 아니면 지역사회든 어떠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진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요구 진단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목표에 따른 내용이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고, 또 그 내용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또 그 경험을 활동으로 조직하고, 또 평가 내용으로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수단을 결정하고, 또 균형과 계열성을 검증해 보고 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개발자들이 따라할 절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처방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원 개발에서 출발해서 교과 형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귀납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큰 테두리를 정한 후에 점차 더 좁혀 나가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귀납적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적인 요구 진단을 통해서 교육과정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역동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타일러 모형에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경험을 조직하고 또 그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타바 모형에서는 계속적인 요구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이 어 어떠한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되고 내용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타바 모형은 조금 역동적인 특성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브루너는 나선형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용 모형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를 교육 내용에 내재된 가치에서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선정하고 나서 그것에 맞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정한 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식의 구조, 또 교육 내용의 조직은 나선형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교육 방법으로는 발견학습을 강조했습니다. 발견학습에서는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맞춰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어떤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목표를 노출해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또 지식의 구조는 곧 학습의 내용이자 목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먼저 만들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목표가 도출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했고, 내용 자체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더 강조한 그런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커의 실질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쑥의 모형입니다. 교육과정은 현실의 구체적인 장면, 즉 교실 장면의 학습자, 교사, 교재, 환경을 중심으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론가들이나 모형가들이 그런 것을 아무리 개발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여러 차례 숙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글 모형의 단계로는 크게 토대 다지기, 숙이, 설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토대 다지기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표방해서 공통된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토대 다지기입니다. 이러한 토대 다지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기 단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토대 다지기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표방하고 또 그런 걸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기 단계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대안이 나올 텐데, 그런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설계 단계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커의 그 수기 모형의 가장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준다. 또 어떤 교육과정 계획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격과 논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견해 속에서 어떠한 대안점들이 나고 문제점들이 지적되는지들을 보여주고, 또 소규모 또는 학교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는 학교 중심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발부돼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책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많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들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강령을 설정하고 수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거나 논쟁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과정 계획 활동이 적절치 않고 상당히 논쟁적이며 또 비일상적이며 하지만 매우 긴박하고 또 중요하고 꼭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슈의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속에 성교육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금기시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변해서 그런 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수기모형을 통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워커의 실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 접근입니다. 1960년대의 행동적 교육 목표, 또 전통적 학문과 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어, 반발로서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 예술적 접근입니다. 여기서는 경험 분석적인 연구 형태에서 1970년대 예술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본주의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에서 예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표 설정에서 명백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잘 정의되지 않은 목표, 어떤 질적인 목표, 예술적인 목표, 주관적인 목표도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산정할 때도 영교육과정에 대한 고려를 강조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기회의 유형으로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으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교육적인 상상력을 강조할 것을 항보를 했고요.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 접근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 접근에서는 내용 영역의 조직으로 다양한 교과들 사이를 꿰뚫는 내용 조직을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교과와 교과들 사이에 를 꿰뚫는 통합적인 그러한 내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융합적인 내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교과들이 서로 교과들의 벽을 깨지 않고 가까이 경계를 명확히 그었다면 아이즈너의 예술적 접근 방법은 교과들 사이를 꿰뚫는 내용 조직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러한 내용 조직을 강조했습니다. 제시 영역과 반응 양식도 기존의 인스텐 서체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과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림 또는 노래 또 뭐 미술, 음악, 체육, 무용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평가 절차 유형으로 질적인 교육평가 기술로서 교육적 감시관과 또 교육적 비평을 강조했습니다. 이 감시관과 비평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계에서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평가를 인간이 자신의 삶과 자기를 또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나 지식, 또 사고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영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동안 놓치게 되는 학습 내용을 다루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선택하고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또 특정 내용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영역도 영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긴 하지만 직관적 사고나 상상력 이런 것들은 소홀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배울 수 없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수업을 위한 행동적 목표의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수업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우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수업 과정 중에 그것이 성취할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수업이 하나의 그 전체 과정이 예술이다. 라고 보았고요. 수업 중 교사는 행위의 과정 중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의 활동은 사전 처방이나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 우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아이즈나이 교육과정론은 교육과정은 의도된 결과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탈목표, 평가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 생성되는 교육과정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동목표, 진술적인 접근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 교육적 감시관, 또 교육 비평 모형, 이러한 질적 모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즈너 영교육과정론에서 평가의 기능으로서 우리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적 감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상황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또 복잡성을 세련되게 개념화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일이고 경험이 많은 교사는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미묘한 변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감시관은 예술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육 비평은 비판적으로 파헤치고 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질적인 속성을 생생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사상 혹은 사물의 질을 드러내는 예술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평은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 지닌 질과 특성을 감지하게 하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대상의 속성을 대중에게 비평적 폭로 방법으로 표현하는 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수업 상황의 미묘한 변화를 감식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죠. 미묘한 차이를 비전문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직유나 은유, 위주, 그리고 지적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비평은 질적인 평가, 또 주관적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사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나타난 교육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 2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입니다. 2명의 교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요. 정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융합 교육에 힘쓰기보다는 아직도 입시 위주의 주요 교과와 주입식 평가제도에 익숙해져 있어 도저히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예술성과 감수성을 익히고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교사,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도 기득권층에서는 전통적인 입시제도와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는 엘리트를 좋아하니 입시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교육제도의 변혁을 원하는 세력과 전통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세력 간에 충분한 심사숙고와 조율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러한 2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2개를 제시하시고 또 그것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례 문제는 게시판에 제 과제 탭을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